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상상력으로 꿈의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꿈은 50대 여성의 꿈입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대 젊은 남성과 50대 여성과 나는 학교 복도처럼 한쪽 면은 하얀 벽과 문이 보이고 한쪽 면은 창문이 보이는 곳에 있다. 벽 쪽에 붙여서 식탁이 있고 김밥들이 놓여 있다. 각자의 김밥이다. 20대 남성의 김밥으로 보이는 것은 속재료의 색이 선명해서 예쁘게 보인다. 나와 50대 여성의 김밥도 예쁘다. 셋은 김밥을 먹는다. 김밥을 먹는 중에 김어준이 들어온다. 20대 남성은 김어준을 보고는 너무나 반가운 듯 달려가 앉는다. 20대 남성은 김어준에게 어떻게 되신 줄 알았잖아요 라며 안 나타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우리 넷은 어느 곳에 여행을 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던 중에 김어준이 사라진 것이다. 그런데 김어준이 사라진 것이 어제부터인지 3년 전인지 나는 알 수 없다. 50대 여성도 김어준에게 묻는다. 이거 꿈이지? 김어준이 대답한다. 맞아요, 꿈이에요. 나는 에이, 꿈 아니야 라고 말한다. 우리는 김밥을 다 먹고 일어난다. 나와 20대 남성은 건물 밖을 나온다. 나온 건물은 호텔이라 생각된다. 건물을 나오니 옆에 성당이 있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눈길이 간 대목이 있었나요? 장면이 처음이 학교 복도 같고 또 김밥을 먹고 있고 이런 게 학창시절도 연상되고 그래서 뒤에 나오는 김어준이라는 사람의 학창시절 뭐 이런 게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김어준이라는 사람 자체가 학창시절과 그 이후 또 쭉 지금까지 보면 자기 안에서 대극을 살아낸 사람? 큰 전복을 이뤄낸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내 학창시절도 떠올리게 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혹은 내 학창시절에 형성돼서 지금까지 가지고 온 것 중에서 가장 전복시키고 싶은 그래야만 될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질인데 그것의 대극을 또 살아낸다는 게 그게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그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먼저 이 꿈에는 유명인이 등장합니다. 내 꿈에 등장한 이상 내 안의 원형적 인물입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인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이 꿈을 통해 오래 생각해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공간을 그 내부에 있을 때는 학교 복도처럼 경험하다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호텔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차이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외부에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내게는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의 시선, 즉 집단의 시선이 내게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가 여행을 떠난 목적과 이유가 드러나는 것도 같습니다. 일종의 테마 여행 같은 것이죠. 제목을 붙여본다면 가령 김어준을 찾아 떠난 여행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셋은 저마다 자신 안에서 김어준의 요소를 불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여행이 기획된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김어준적 요소란 대체 뭘까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학교와 김밥은 친숙한 조합입니다. 복도의 한쪽 벽에 붙여진 식탁 위에는 김밥들이 있어요. 우리 셋은 복도에 서서 김밥을 먹고 있습니다. 식탁에 올려진 음식이 김밥뿐이라는 사실이 아쉽고 또 느긋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세팅은 아니라는 점도 아쉽지만 금방 수긍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네 학교는 늘상 초조함이나 쫓기는 기분 같은 것을 불러일으키죠. 학교 복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기분은 그런 겁니다. 우리네 학교가 각자의 개성이나 취향을 존중하는 데 익숙하지도 않고요. 우리는 학교에서 끼니를 때우는 정도에 만족할 줄 압니다. 학교에 대한 기대가 전반적으로 대단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이죠. 복도에 준비된 식탁과 김밥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교실 안으로 얼른 들어가 수업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학교란 엄한 규율과 규칙이 적용되고 경쟁과 불안을 자극하는 공간입니다.
우리네 학교에서 자신 안의 김어준적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는가라고 자문해 본다면 조용하게 고개는 돌아가죠. 우리들이 경험해온 학교는 그런 공간이 되지 못했으니까요. 이처럼 학교와 김어준은 상충되는 이미지입니다. 우리 셋은 어쩌면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습성에 젖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셋은 지금껏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옮겨 다니며 생활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옮겨 다니는 것을 여행으로 여겼을 겁니다. 김밥을 맛나게 먹고 있는 우리들, 이 이미지에서 우리의 욕망과 노력의 방향이 엿보인다는 겁니다. 김밥은 속 재료에 따라 외관과 맛이 결정되는 겁니다. 김밥 속의 재료처럼 속을 알차게 꽉꽉 채워야 한다. 내적으로 이러한 학습 목표를 내세우는 학교에서 지내온 겁니다. 속을 충실하게 채워 예쁘게 보이도록 하자.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온 것이죠. 김밥은 가장 평범한 음식 중에 하나인데 이는 자아의 신념과 맞닿아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자아의 신념을 김밥으로 표현해 보자면 다들 이렇게 살잖아? 다 똑같지 뭐. 와 같은 문장들이 그 속을 꽉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여행 방식은 김어준에게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슬그머니 사라졌고 자신만의 재미를 누리다가 돌아온 것이죠. 꿈을 보면 김어준은 사라졌다 나타났다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지루한 것을 잘 견디어내는 인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교와 김밥이 결합되면서 다소간 지루하고 또 획일적인 느낌이 진해졌어요. 집단의 가치와 그것에 따른 규칙 준수에 철저하게 순응해야 할 것만 같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그에 반하는 의견은 일절 묻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내 고유한 특성과 취향은 고려의 대상이 되기 어렵죠. 그럼에도 학교와 김밥은 어떤 측면에서는 통일감을 주고 안정감을 높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괜찮죠. 다만 거기에 매여 있다면 김어준이 우리와 함께 여행을 지속하기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나마 김어준이 다시 돌아온 이유가 김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행 중에 한 부분이 내가 학창시절에 했던 경험과 느꼈던 감정들을 다시 여행한다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막 떠오르는 게 두려움, 아까 말한 조바심, 또 친구와 관계를 맺으면서 느꼈던 안도감, 혹은 내가 성적이 좀 잘 나왔을 때 느꼈던 우월감, 또 열등감, 막 이런 거였는데, 근데 그것이 굉장히 견고하다가도 뭐 소풍 때나 김밥을 먹는 뭐 그런 운동회 때나 그 제 안에 학교 질서가 좀 약간 무너지는 때가 그런 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때가 되면 나는 공부로서 우월감을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은 그런 게 하나도 힘이 없잖아요. 뭔가 내가 작아지고 흐려지는 것도 막 느꼈던 것 같고, 아무튼 그날이 저한테는 좀 평소와 다른 날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김어준이 돌아올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김밥을 좀 더 연상해 본다면 꿈속의 김밥이 그처럼 예쁘게 보였던 이유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쁜 것은 좋은 것입니다. 보기 좋은 것이 맛도 좋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꿈속 김밥에는 정성이 가득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상징적 차원에서 풀어보자면 예쁜 색깔의 김밥은 자아의 특성을 은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밥은 내용물이 적절한 양으로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최상의 김밥이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은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릇에 잘 담긴 김밥은 아주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잖아요. 주변을 더럽히지도 않고요. 자아는 집단의 질서와 규율 유지에 기여도가 높은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겠죠. 집단의 입장에서는 다 엇비슷하게 예쁜 김밥처럼 아주 예쁜 구성원인 것입니다. 김밥을 먹고 있는데 김어준이 들어오잖아요. 학교 복도에 서서 김밥을 먹는 우리들. 식사를 즐긴다기보다는 끼니를 때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수업을 위해서 빨리 먹어야 할 것도 같고요. 뭐랄까 조급함과 초조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때 김어준이 나타난 겁니다. 김어준의 목적은 우리가 교실로 향하지 못하도록 말리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밖으로 나가도록 이끌기 위해서죠. 학교 밖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해보라고. 진정한 경험은 학교 밖에 있다고. 교실 안으로 돌아가는 습을 멈추고 이 공간 자체를 벗어나 보라고. 김밥은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냐고. 이제 다른 양분을 섭취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철저한 육식주의자로 알려진 김어준은 야채가 주재료인 김밥에 그다지 흥미를 보일 것 같지 않습니다. 김밥은 충분히 좋은 음식이지만 다른 흥미로운 음식도 많으니까요. 원래 입이 가장 보수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될 때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것이 우리의 입이라고 합니다. 그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 차원 김밥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보수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김밥은 내가 좋아하는 익숙한 음식 같거든요. 김어준의 등장은 내적으로 새로운 양분이 필요한 시점에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알쓸 신잡이라는 프로가 있었잖아요. 독일을 여행 중이었던 것 같은데요. 소설가 김영하가 아프가니스탄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독일에 그런 식당이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 작가도 신기했는데요. 저런 호기심과 독창적 사고가 작가로 살게 하는 것일까 생각하게 되었죠. 꿈속 20대 남성은 김어준에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에 열광하는지 짐작도 되고요. 20대 남성의 입장에서는 김어준의 삶이 그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는 아마도 세상을 상대하는 김어준의 거침없는 당당함과 통찰하는 힘에 열광하고 있을 겁니다. 김어준을 다시 만난 그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 건물 안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자신은 김어준과 관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제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대 남성과 나는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꿈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여겼던 새로운 선택을 몸소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게 되자 자아가 이 건물을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가 밝혀집니다. 건물 안에 있고자 할 때 나는 학교 복도에 서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지만 그것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밖에서 보면 호텔이거든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내가 깨달은 바는 그것입니다. 나는 그 점을 통찰하고 있어요. 외부에 비춰질 때 나는 호텔에 머무는 사람으로 보여야 하는 겁니다. 김어준이 여행을 통해 느끼고 얻은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호텔 건물은 고급스럽고 세련된 외관을 자랑하죠. 의식주를 최고급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그처럼 화려하고 고급진 경험을 하지는 못합니다. 호텔로 여겼던 건물의 내부는 학교 복도입니다. 안에서는 화려하고 고급진 경험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호텔이지만 그 안에서 하는 경험이란 그리 대단할 것이 없습니다. 복도에 서서 김밥을 먹어야 하고 다시 교실로 돌아가 순종적인 학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몰아갈 뿐이죠.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은 김밥을 먹으면서 학교가 주선하는 여행지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안과 밖 사이에 이처럼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괴로움이 크다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로 여행을 떠납니다. 분명한 것은 아주 익숙한 일상에서 잠시 떠나 좀 다른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신과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김어준은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고 여행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이뤄낸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한 사람입니다.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행을 시작하고 처음 얼마간은 현상만 눈에 들어온다고. 현상이 눈에 들어올 때는 차이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저기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것들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가 여행 기간이 길어지고 여행의 횟수를 거듭할수록 현상 너머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가령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버스를 타면 무언가를 내야 하는구나. 그런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현상에 매몰되어 살아가면 주변이 온통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것들로 그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보이는 지점까지 가게 되면 쓸데없이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는 것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면 호텔 거주자로 보이도록 애쓰면서 내가 포기해야 했던 것들이 새삼 소중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는 거죠. 이 꿈을 통해서. 김밥이 되게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잖아요. 저는 엄마가 직장 생활도 하셔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침에 막 그렇게 재료 볶아가면서 김밥을 샀던 게 굉장히 대단하게 느껴지고, 얼마 전에 집에 가서 어머니가 막 이렇게 음식 준비하시는 게 정말 헌신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에도 뭔가 당신의 불안함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김밥 얘기 들으면서는 지금 불안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많은 노력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불안이라고 하는 게 너무 나를 괴롭히고 거기에 휩싸이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저는 또 진짜 벌벌 떠는 스타일이라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잠재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본질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하게 들리고, 그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걸 넘어서면 그때 학교 문턱을 넘어가는 것 같은데 왜 그게 잘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조급하게 학교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도 크게 공감하지 못했으면서 자꾸 그 다음만 생각해서 그러는 건가? 내가 이 학교 복도에서 김밥을 먹는다는 게 어떤 만족감을 줬고 어떤 공허함을 줬는지 잘 몰라서 그 다음으로 가는 게 힘든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 짤에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소시오패스가 그거래요. 필요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이래요. 관계도 필요에 의해서만 맺고, 그 강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시오패스를 피할 수 있는가였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묻고 싶었어요. 제가 소시오패스인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런.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김밥을 먹으면서 내 필요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니까 만족했을 텐데, 그 한편에 내가 나를 막 뭉개고 그런 걸 어떻게 살릴 수 있나, 뭐 그런 거가 좀 살아나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